전 특이하게도 올림푸스 카메라를 씁니다. 많이 잘 안 쓰죠. 저도 옛날에는 캐논을 썼는데 2011 년이었나요? 그때 제가 7D라고 하는 팀종을 들고 이제 배낭에 맥북까지 들고서 라다크에 있었는데 그날따라 또 왜 그랬는지 그걸 다 들고 왔어요. 그때는 스마트폰이 있던 시절이 아니라 이제 그 PC방 가 가지고서 인터넷을 하는 시절이라 사진도 찍고 뭐 인터넷도 해야지 이러고서 다 들고 왔던 것 같아요. 들고서 이제 샨티스투파라고 내가 한 팔이 한 3,400m 되고 여기가 계단길입니다. 물론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차량을 이용하지만 저는 그때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계단길을 이용했죠. 그러니까 배낭에 맥북 프로도 대략 한 2kg 정도 되고 카메라가 한 1kg, L렌즈 3개니까 대략 한 7kg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걸 메고 해발 3,400m에서 이제 150m 고도를 올라가는데 정말 도가니가 뿌개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저랑 같이 다니던 여자 사람 동행 중에 마날리 꽃사슴이라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아저씨도 이 짓 오래 하기는 힘들겠네요. 원래 좀 약간 깐족깐족되는 근데 크게 밉지 않게 깐족거리는 스타일의 이제 말투를 쓰는 친구였는데 그때 제가 뭔가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카메라를 바꿔야겠다. 근데 마침 이제 그때쯤에 올림푸스에서 뭐 이제 이막을 알립니다 해서 손떨방 기능을 본격적으로 넣은 이제 EM5라는 기종을 처음 냈어요. 그 카메라를 쓰게 되면서 지금 올림푸스 쓰는데 올림푸스 카메라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 올림푸스가 이제 DSLR 시절에 대 DSLR 시절에 이제 광고를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 E1이라는 올림푸스 최초의 이제 DSLR 광고였는데 사막에서 사진작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막 이제 사막을 헤치고 가면서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카메라 렌즈를 마운트를 딱 고쳐요. 그 렌즈 교환을 하는 거죠. 참고로 지금이야 이제 뭐 초음파 손떨방 이런 게 좀 모든 회사에서 흔해졌지만 그때만 해라도 사막에서 렌즈를 교환한다는 거는 꿈도 꾸지 못할 센서로 먼지가 들어가면은 뽁뽁이 막 폭폭폭폭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당시 이제 올림푸스가 이제 초음파 손떨방이라는 기능을 처음으로 넣었어요. 사막에서도 렌즈 마운트를 해도 자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한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카피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당신의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유는 당신이 그 대상에게 더 가까이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카피가 나오면서 당신은 사진의 힘을 믿는가? 올림푸스 이렇게 끝나요. 당신의 사진이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당신은 사막 안으로 충분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당신은 사진의 힘을 믿는가? 꽤 인상적이었던 올림푸스 기변하면서 그 광고가 생각이 났죠.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은 그 2011년에 제가 이제 스리나갈에서 인도의 카슈미르에서 라다크로 육로로 가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 친구들하고 같이 갔는데 바라나시에서 라가 카페 하던 샥팀 예전에 여행 종편도 같이 했었죠. 내 부부랑 이제 같이 여행을 했는데 그러다가 중간에 드라스라는 마을에 들렸어요. 이 드라스는 어떤 데냐면은 이제 기네스북에 올라온 세계에서 가장 추운 도시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당연히 러시아이겠죠. 두 번째 도시여서 이제 가면 이제 월드 하이스트 세컨 콜디스트 시티 뭐 이런 광고가 붙어 있어요. 사실 버스를 타고 여행을 하면은 이제 그런 도시에 들릴 일이 없는데 이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지프 투어로 레를 올라갔거든요. 버스는 사실 풍경이 느리게 흘러가는 건 좋지만 내가 원하는 데 설 수가 없는데 지프는 이제 내가 원하는데 잠깐 세워가지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예쁜 풍경이 있으면 사진도 찍을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드라스라는 데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추운 도시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고 드라스는 뭐 기존의 가이드라도 뭐 한 10줄 내외 많아야 20줄 정도로 언급하는 그러니까 그 말만 언급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추운 도시다. 저는 이제 관심이 크게 있던 데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한번 뭐 간판이라도 찍어보겠다라는 의미로 이제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아마 앞에 보이는 짜이집에 들어갔습니다. 뭐 지금도 그 집은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가봤는데 인도라는 데가 좀 어두컴컴하고 음침하고 이게 조명도 좀 흐릿한 데서 약간의 사선으로 들어오는 햇볕을 보면서 이제 짜이를 마시고 뭐 그러는 이제 짜이랑 매기 누들 인도 라면이죠. 인도 라면을 파는 그런 간단한 스토리였어요. 노점은 아니었고 이제 가게였는데 거기 아저씨가 인상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장년의 아저씨였는데 되게 단단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느낌이. 그래서 그 아저씨를 사진을 찍었죠. 그때 이제 캐논 쓰던 시절이에요. 사진을 찍었는데 이 양반이 갑자기 하는 말이 우리 집에 딸이 있는데 걔가 아직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사진을 찍어보지 못했다. 혹시 괜찮으면은 딸을 데려올 테니까 사진을 찍어줄 수 있겠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단은 그분은 이제 당연히 드라스는 무슬림 지역이니까 무슬림이었는데 사실 이렇게 인도에서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은 훨씬 나아졌는데 2011년도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 제가 알고 있던 상식으로 인도에서 아빠가 딸을 이렇게 챙긴다라는 거는 좀 흔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딸이 사진을 한 번도 못 찍었는데 네가 카메라가 있으니까 사진을 찍어달라라는 말 자체가 되게 묘하게 아련하기도 하고 약간 감동적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괜찮다 그러면은 뭐 1, 20분 안에 올 수 있으면은 기다려주겠다라고 하고 이윽고 그 딸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델리에서 왔다는 웬 관광객이 또 같이 껴가지고서 이제 세 사람의 사진을 찍어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딸과 그 다음에 거기서 같이 짜이 먹던 델리 관광객.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그냥 같이 붙은 거죠,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고 나서 사진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면서 주소를 받았는데 이게 인도 분들이 쓴 알파벳을 제 나중에 이제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제가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읽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인도의 그렇게 작은 마을, 드라스에 봐야 뭐 한 인구도 1000명 정도도 안 되는 작은 마을인데 그러면은 가게 상호, 드라스, 잠무 앤 카시미르, 인디아라고 쓰면 대충 가거든요. 근데 가게 상호를 쓴 글자를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략 제가 해독을 해가지고서 2번인가 보냈는데 2번 다 이제 반송이 됐습니다. 사진은 당연히 인화를 해가지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이후로 드라스를 갈 일이 없었죠. 저는 라다크는 2011년 이후에 13년에 갔고 18년에 갔고 그 다음에 코로나 직전에 그러니까 19년일 거예요. 아마 1년 터울로 갔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갑자기 EBS에서 뭐 찍자고 그래서 끌려가서 그러니까 한 2019년에 마지막으로 갔으니까 한 7년 만에 레를 방문한 거죠. 그리고 드라스는 2011년 이후에 처음 방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뭐 다들 아시겠지만 스리나가에서 레로 바로 올라가는 경우는 요새는 저 같은 좀 이상한 여행자를 제외하고는 없고요. 대부분 델리에서 비행기를 타고 레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이 구간을 갈 일이 별로 없어요. 이번에 방송을 찍은 그 프로에서 라다크만 가지고 200분 분량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라다크는 예쁜 곳이고 훌륭한 곳이긴 하지만은 이게 그 정도 분량이 나올 만한 게 없어요. 일단 풍경이 처음엔 놀랍지만 이게 한 사나흘 지나면 다 그 풍경이 그 풍경 같은 상황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암리차르, 스리나가에서 레까지 육로 그다음에 이제 레 주변에서 이제 라다크 전체를 둘러보는 걸로 일정을 뜯어 고쳐놨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드라스를 갔습니다. 밤에 도착해서 자고 다음날 드라스를 한번 둘러보려고 그러는데 그 사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스를 연결해서 제가 나스가 있어요. 그래서 나스를 이제 인도에서 연결해가지고 이제 보니까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한번 찾을 수 있을까? 사실 뭐 이게 찾아지면은 이게 뭐 방송 콘텐츠도 되고 이제 그 프로가 맨날 뜬금없이 길 가는 유목민 만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초대를 받아가지고 양을 잡아먹는다거나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그 얼마나 부자연스러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행을 해본 사람한테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데 어찌됐건 그게 그 프로에는 문법 같은 구조예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그렇게 억지스러운 걸 만드느니 이제 어차피 개인적인 인연이긴 하지만은 이걸 좀 풀어내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했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할아버지를 찾아 나섰는데 이 동네는 콩만한데 이게 10한 5년 정도의 시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람이 참 많이 변하더라고요. 아마 저도 변했겠죠. 젊은 친구들은 아예 모르고요. 그다음 할아버지들 몇 명한테 물어봤더니 할아버지들은 바로 알더라고요. 이 사람 저기 있다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마을이 진짜 버스 서는 데가 있고 중심가라에 봐야 길이 하나거든요. 드라스가. 한 3, 40m 정도 공간인데 거기서 이걸 못 찾았나 싶을 정도로 되게 어이 없는 제가 지나왔던 곳이더라고요. 가게를 들어갔고 그 아저씨는 여전히 짜이를 끌어 팔고 있었는데 이제 완전히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리고 사실 처음에 봤을 때는 그분인지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사진을 보여줬더니 본인이 맞대요. 그리고 저서 자세히 보니까 눈매랑 콧매랑 귀가 그분이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얘기를 했죠. 15년 전에 여기 왔었고 당신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가지고서 따님 사진을 찍었는데 그래가지고 사진을 이제 전달해주고 싶다. 근데 그걸 뚫어져라 보더라고요. 그리고 딸의 젊었을 때 모습을 손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화면이 넘어갔어요. 이게 스크린 터치가 되니까 아이폰으로 보여드린 거라서. 그래서 사진 이야기를 좀 했죠. 딸은 이제 그 당시 아마 16세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20대 중반일 텐데 그럼 당연히 그 시골에서 인도는 시집을 갔겠죠. 그래서 시집을 따님이 어디로 갔냐면은 데라둔이라고 우타라칸드라는 주가 있어요. 우타라칸드 주의 주도인데 이제 그 데라둔으로 시집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얼추 생각을 해보니까 드라스에서 이 양반이 따님을 보려고 가려면은
일단 드라스에서 레까지 한 8시간 차를 타고 간 다음에 가장 빠른 구간은 당연히 이제 레에서 델리까지 비행기를 타고 1시간 반, 델리에서 데라둔까지 한 10시간쯤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딸을 만나는 일도 참 보통 일이 아니겠다 싶었어요. 그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사진을 보내주겠다라고 하고 다시 주소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핸드폰이 있는데 스마트폰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전송하기가 좀 곤란한.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왓츠앱이라는 앱을 많이 쓰는데 왓츠앱이 안 깔려 있었어요. 사진을 전해주겠다라고 하고서 좀 걷는데 그 할아버지 말은 드라스 안에 사진을 인화하는 곳이 없다고 했는데 디지털 사진을 인화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사진을 전송을 해서 이제 시대가 정말 세상이 좋아져서 그 인도의 오지 마을에서도 이메일로 이제 그 사진관 양반한테 사진을 전송하면은 이거를 포토샵으로 빨리 보정을 해가지고서 대형 인화를 해서 액자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리고 가격은 400루피밖에 안 했습니다. 액자 가격까지요. 물론 이제 한국보다 액자가 뭐 나쁘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저가 액자 쓰면 이제 약간 그 합성 수지로 만든 액자잖아요. 나무 액자가 아닌데 인도는 투박하긴 하지만 나무 액자였어요. 저는 사실 그게 훨씬 마음에 들어서 나중에 대형 인화를 해서 인도에서 한번 액자를 왕창 만들어 올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 사진관 아저씨도 그분이 누군지 알더라고요. 아, 이 양반이구나 뭐 이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인화가 됐어요. 뭐 한 1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그 사진 뒤에다가 이제 당연히 저는 첫 번째 프리니까 사진에 사인을 했죠. 사인을 하고 액자에 해가지고서 그 사진을 들고 다시 가서 그 할아버지한테 전달을 했어요. 짜이를 마셨는데 짜이 값은 안 받으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드리겠다. 이제 여행책 쓸 때도 이제 공짜로 얻어먹진 않는 편이어서 했는데 정말로 그때 강경하게 받지 않겠다. 뭐 이제 네가 이렇게 왔는데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여기를 방문해서 재방문했던 것도 처음이고 이런 사연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받겠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짜이를 공짜로 얻어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옹을 하고 손을 잡았어요. 그 제가 남자치고 손이 정말 작거든요. 근데 이제 인도 무슬림 정말 소뚜껑 같은 손으로 덮을 잡는데 그 온기가 참 묘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구나 싶은 생각? 그 할아버지는 사실 사진이 많지 않을 거예요, 지금도. 근데 15년 전에 자신의 모습과 시집간 자신의 딸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아, 이게 사진이라는 게 뭐 한동안 이제 DSLR이 한참 막 이제 범람하던 시절에 뭐 사진은 권력이다 뭐 이런 페이지도 있었고 아 그런 걸 보면서 참 오바육바 쌈바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막연하게 아 이 사진이 가지는 힘이란 게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영상과는 다르더라고요, 사진의 느낌이. 뭐 유일하게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이제 그 할아버지랑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참 그러니까 저도 나이를 먹었더라고요. 그러니까 15년 사이에 그러니까 그분이 그 중장년의 아저씨가 노인이 되는 시간 동안 저도 그만큼 늙었겠죠. 물론 저야 거울도 안 보는 사람이라 잘 못 느끼긴 하는데 물론 저의 마음속에 저는 사실 아직까지 그 시절이긴 한데 이게 사진을 같이 찍은 걸 보고 있다 보니까 참 할아버지도 그렇고 나도 늙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인도를 2주 정도 갔다 왔는데 좀 인상적인 저는 필름 시절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은 정말 인도의 30년 전 사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들이 언젠간 자료가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저도 막연하게 그냥 여행책을 쓰는 과정에서의 자료라고만 사진을 보는데 이게 언젠가는 아니면 누군가에게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그리고 어쩌면은 그 지역을 스케치한 유일한 자료일 수도 있겠다. 물론 이제 저처럼 사진을 뭐 찍은 사람은 당연히 많겠죠. 어디에 가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꾸준히 인도를 다니면서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고 있고 그 사진을 보존하고 있으니까 또 사진을 모두 찍는 데서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제 경우는 좀 특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되게 좀 인상적인 만남이었어요. 헤어지면서 언제 다시 오겠다는 말을 못 하겠는 게 그 라다크는 요새야 뭐 이제 델리에서 비행기 타고 쉽게 갈 수 있지만은 저는 비행기를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 고 육로로 가는 걸 선호하는 편이라 그래도 10년이면 한 3번은 가는데 그래도 라다크를 떠날 때 이렇게 뒤를 보면서 '내가 이곳에 다시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되게 몇 안 되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뭐 고아피나 뭄바이나 델리를 가면은 인도를 뜨면서 뭐 '여길 다시 올 수 있을까? 뭐 언젠가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뭐 비행기가 다니는 사실 오지라고 말하기 힘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다크를 떠날 때 드는 이 묘한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드라스가 멀어지는 풍경을 이제 지프에서 뒤를 바라보면서 레는 이제 뭐 그래도 갈 수 있겠지만 '내가 드라스를 10년 안에 또 올 수 있을까?' 그리고 다시 왔을 때
이곳은 남아 있을까? 할아버지는 살아 계실까? 아니면 여전히 정정해서 장사할 수 있을까? 뭐 이게 확실히 젊었을 때는 못 하던 생각인 것 같아요. 다들 이제 사실 연세 드신 분들 보면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인도는 한국보다 평균 수명이 짧다 보니까. 그리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 저도 알던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인도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인도를 매년 가고 있긴 하지만 옛날과 달리 요새는 이제 가봐야 뭐 한 번 방문할 때 한 열흘에서 15일 정도 가거든요. 그래서 뭐 한 해에 한 번 가는 해가 있고 두 번 가는 해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인도가 원체 크다 보니까 한 군데를 여러 번 갈 수가 없어요. 라자스탄을 올 설에 갔다 왔는데 그 라자스탄을 다시 가려면 한 5년이나 6년 정도 걸리겠죠. 이게 한 바퀴 로테이션을 돌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안 가본 지역이 있고 또 얼굴 아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만나면 "그때 어땠냐? 아유 난 너무 힘들었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야 너 정말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나 아는 사람 많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사망자가 원체 많았던 나라다 보니까 그 생존자 간의 약간의 감개무량함 다시 제외했을 때 그런 느낌을 저는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유튜브는 갑자기 왜 하냐면은 이 기록을 남기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걸 정하고 있는데, 거기는 또 너무 이렇게 또 이렇게 무거운 얘기만 하잖아요. 좀 가벼운 얘기를 하는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문화적인 얘기나 이런 얘기들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 이제 그 모 프로에 끌려가서 이제 라다크를 다니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내 채널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강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다큐라는 포장을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다들 하는 게 만유기거든요. 특정 지역에 와서 "우와 신기해요."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이런 건데, 저는 사실 만유기에는 관심이 크게 없습니다. 인도에서 벌어지는, 차라리 인도에서 늘 가다가 어떤 포스터가 있었는데 이 포스터가 어떤 건지를 얘기하고 그런 걸 좀 나눌 수 있는 채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었고요.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주간 인도 뉴스라고 거의 지금 4년째 매주 인도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콘텐츠들도 사실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이제 정리된 일부가 지구본 연구소로 넘어가는 건데, 뭐 거기 있는 소소한 이야기들도 있을 테니까 그런 것도 한 5분 정도짜리 짧은 영상을 만들어서 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저께 뉴스 정리하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파키스탄에서 어떤 분이 이제 담석을 꺼냈는데 이 담석이 뭔가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랐대요. 기네스북은 참 되게 다양한 이제 장르와 다양한 이제 카테고리가 있다는 것도 새삼 느꼈고, 담석을 3.2kg짜리를 배에다 달고 다녔으면 이게 도대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이건 이제 그냥 한 두 마디로 끝나는 얘기긴 한데 뭐 그런 뉴스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파보면은 좀 재밌겠다 싶어 가지고 아무튼 자주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타이틀 로고는 만들었고, 위에 뜨는 거 이제 시작할 때 이제 빵 빠바방 뭐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뭐 끌로드를 가지고 모션 그래픽을 만든다고는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사소한 이야기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